2021년 A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우선은 A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B 단락에서 B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A 지문에서 문체 개념에 있어서 C와 대립되는 이 시문과 대립되는 이음절사를 또 찾는 문제, 그리고 A 지문에서 의법에 관련된 건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왔죠. 이 의법설의 내용에 근거해서 진천문이 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글은요, 그 청나라 동성파에 관련된 글입니다. 여기 방포, 유대계 요내 나오면 바로 청나라 중기 산문유파 동성파 알 수 있는 거고, 당송 뭐 하면 우리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게 당송 팔대가죠. 근데 문제는 비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팔대가는 없고 팔가가 있어요. 그래서 대를 빼야 됩니다. 당송 팔대가만 기억한다고 해서 세 글자 팔대가라고 쓰면 틀리고요. 팔가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동성파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 청대 영향이 가장 큰 고문유파다라고 했고, 이 고문유파는요 주로 강희 중엽 방포가 이론 기초를 다졌다. 일단 방포 나오면은 바로 동성파 생각이 나야 되죠. 그다음 유대계 요내가 계승발전시켰다. 그리고 청말의 증국번, 임서 등에 이어졌다라고 했고요. 방포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후광이 먼저 나오는데, 기후광은 명나라 사람이고 기후광은 당송 그 산문을 추종을 했죠. 그 미로는 선진 양환 육경 좌전 사기, 이런 것들을 문장의 최고 규범으로 삼았던 그 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포 등은 그들의 도통과 문통을 수립을 했는데, 어떻게 미로는 선진 양한 육경 좌전 사기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기후광이 당송 팔가를 이어받은 것으로 삼아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청나라 동성파, 그들은 방포는 도통과 문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B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의법설은 동성파 중에서도 방포의 주장입니다. 방포가 제기한 가장 유명한 문론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A가 동성파죠. 동성파의 문론 체계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라고 했고요. 이 파는요, 많은 이론의 견해가 여기에서 이제 발생됐다,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했고요. 의법이라는 게 뭐냐? 의법의 함축 의미, 함의는 뭐냐? 방포 자신이 해석하기를, 의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서 말하는 소위 언유물이다라고 했어요. 말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서 말하기를 언유서이다, 말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직역을 하지만, 이 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시줄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날줄로 삼고 난 다음에 성체문이 된다. 성체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한유의 문장을 책으로 삼는 그런 글 있죠. 다시 말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라고 하는 건 문장의 내용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문장의 형식과 구조 형식의 기법이고, 두 가지가 하나로 합일이 되는 것이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의는 내용이고 예여우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여쉬라고 하는 건 형식이다. 즉 문장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법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B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글을 볼 텐데, 방포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만개거든요. 이 글은 이 방포의 문집인 만개 문집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서귀진천 문집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명나라 유명 산문가인 귀유광입니다. 이 귀유광의 별호가 진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천문 하면 귀유광의 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방포가 명나라 문장가인 귀유광을 어떤
그 추종을 하고 존경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기유강의 글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긍정평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 이론 지식만 믿고 방포는 기유강을 존경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내용만 있겠네라고 답을 쓰면 완전 틀립니다.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옛날 내 친구 왕곤승은 눈으로 봤대요. 진천 글을 보고 후용하다고 여겼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곤승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왕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천의 글에 대한 평가가 좋냐 나쁘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후용이라고 하면은요,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우리 용수라던가 용련이라던가 용속하다, 저열하다, 용속한 사람, 옹졸한 사람 이런 걸 쓸 때 사용했던 글자잖아요. 물론 어찌라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선 후용이 함께 이제 단어를 이루어서 뭔가 천박하고 평범하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인 거예요. 왕은 부정평가했다. 그 다음에 얼이 나왔는데 얼은요 순접인지 역접인지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하고서 슈앙인하오에 있는 내용이 후용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지 역시나 후용하다라는 부정평가를 이어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팔가의 울타리를 계속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오묘함을 눌렀다. 이거는 극찬이죠. 즉 왕은 부정평가, 짱은 긍정평가. 두 군, 앞에 나왔던 왕과 짱은요, 모두 자신의 어떤 견해가 있는 말로써 대략적으로 자기네 견해가 있는데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한 거는 방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생략이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왕이나 짱의 평가는 방포의 진천문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두 사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무조건 기유강의 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포가 생각했을 때 부용한 부분도 있고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당송팔대가 울타리를 깨기도 했고 사마시의 사마천의 오묘함을 누를 정도로의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긍정 부정 평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천의 글은 소위 여쉬죠. 위에 A 단락에서 나왔던 여쉬죠. 옌여쉬라는 거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형식면에 있어서는 깔 수지이라고 해서 여러분 수지라는 부분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수지는요, 샹진, 차부도의 뜻으로서 어느 정도 있다, 조금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얼은 그런안지, 그리 곤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우저, 여기선 물건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내용에 있어서는 어때요? 글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하다,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형식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게 이 방포의 진천문에 대한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의 말은요, 그의 글은 야제하다라고 했는데 이 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성파는 야제한 글을 아주 좋게 봤는데요. 말 그대로 야는 우아하다, 고아하다, 지혜는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글을 쓸 때 굉장히 진지하고 소박하면서 허황된 말을 제거한 그런 글을 야지하라 한다고 봤어요. 근데 방포는 어느 면에 있어서 진천의 글, 기유강의 글은 야지하지만 여전히 통속적인 것에 가깝고 그다음 복잡한 것에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또 긍정평가하면서도 약간 부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시문 나왔는데 시문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 시기에 유행하던 글이나 문체를 시문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문이 그 마음과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미 다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두 가지 마음을 즉 흩어진 마음을 집중할 수 없어서였을까? 그때 너무 그 문장이라는 게 당시 유행하던 글이 휩쓸고 있을 때여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그랬나 기유강이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글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짧은 편은 아니죠. 중요한 건 방포의 진천의 글에 대한 평가는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왕과 짱의 평가고 방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진천 글은
여기서는 有序,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좀 부족하네 이러죠. 좋기는 하지만 또 통속적이기도 하면서 복잡한 게 있어. 이게 긍정,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게 의법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이 부분 중점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주로 어디가 부족하냐 그러면 진천의 글은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시문, 그 당시 유행하던 문체와 대립되는 이음절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유행하던 글과 다르게 선진양한의 문장을 규범으로 문장의 모범으로 삼았던 고문 요거를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년 B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문이 나왔고요. A 지문은 왕안석의 상중영, B 지문은 명나라 송렴의 동양마생서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일단 B 지문에서 A의 의미와 비슷한 이음절사를 찾아 쓰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B를 현대한어로 백과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치고는 2점짜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온 편이었는데요. 왕안석의 상중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셔위렌을 이 전체 문장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무슨 뜻인지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셔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셔위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다라고 해서 그 후천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다, 스승을 조차 배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시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비지문 또한 굳이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더라도 지자관이라고 했을 때 이미 관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 모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모자를 썼다라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관직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성인의 도를 더욱 흠모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성인이 되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동양 문화에 보시면 그 관례라고 해서 성인식 20살, 만 20살이 되면 모자를 쓰면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자를 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다라는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다라는 걸 중국어로 표현을 해줘서 뭐 이징到了成年 내지는 成年后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이제 간단하게 나왔지만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왕스 위에 왕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 왕자가 아니라 나 왕한석, 이 왕한석의 성이 왕이고 그 즈라고 하는 건 선생, 극존칭으로 쓰인다고 했죠. 성 뒤에 붙어서. 그래서 왕 선생은 말하기를 하면서 여기 슈왕인하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상중령이라고 하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왕한석 작가가 자신의 견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중용은 즈통우라고 했어요. 통달하고 이제 총명하고 한 것이 셔우즈티엔예 천부적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중영은 이 제목 중영, 요 중영인데 사람 이름이고요. 쌍종영이라고 해서 중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천재로 태어났는데 적당한 후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반인화 됐다라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지受之天예라고 했어요. 그 천부적인 조건은 贤위, 才人, 元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후천적인 인재,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기가 훨씬 더 뛰어난데 마침내 众人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된 것은 则己受于人者不至예라고 해서 受于人은 남으로부터 받은 것, 즉 후천적인 교육이 적당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면 이그저 할 때 이 저라는 뜻인데 비지 하면 저 그에서 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受之天也 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루츠 지시에 이렇듯 뛰어난데 하고 펀하오가 나왔죠. 不受之人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후천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외众人 또한
일반 사람이 되는데 지금 무릇 무쇼지티엔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받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본디 쫑련인데 요 무쇼지엔 나무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후천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다면 더웨이 쫑련 얼이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된다고만 할 수 있을까?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보가 될걸? 여기 바보라는 말은 없지만 천재도 교육 안 받으면 쫑련이 되는데 그냥 뭐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 후천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 쫑련에만 그칠까? 아닐걸? 바보 될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중형의 어떤 그 후천적인 교육이 없어서 쫑런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후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피력한 왕한석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념의 글을 볼 텐데요. 이 송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대의 유명한 산문 작가입니다. 이 사람도 사마천의 사기 필법을 기준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문학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그런 글을 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문필이 간결하고 깨끗하고 빼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송동양마생성인데요. 동양은 지명이고 마는 사람의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학생의 성 뒤에 붙이는 글자고요. 그래서 마시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보내는 글이란 뜻인데 여기선 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글에 뭐 서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 문체에 증서류의 문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증정을 하는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글인데 이런 글의 어떤 그 공통된 특징은 그 사람에게 글을 주면서 이 작가의 사상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송념의 이 글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건 송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시쉐자빈이라고 했어요. 공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하여서 우从知书以관이라고 해서 뭐뭐 할 길이 없었다, 뭐뭐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쯔라고 하는 것은 일을 친데 직역을 하면 그런데 문맥상 책을 사다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되죠.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어서 매번 지하에 이때 지하제라고 하는 건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장서가 있는 집에서 책을 빌려서 手字笔录라고 했는데 손으로 필사를 한 거예요. 다 베껴 써서 还日, 忌日, 이환 날짜를 계산해서 그 날짜에 딱 맞게 돌려준 거예요. 그 반환 날짜에 맞추지 못하면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돌려주게 되고 다시 빌리기가 좀 난처할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여러 번 읽고 싶어서 송념이 하나하나 필사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책을 돌려줬다라는 거죠. 티엔다한 하늘이 아주 춥다라고 했는데 날씨가 매우 춥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엔빙지엔이라고 했는데 이엔이라고 하는 건 벼루연이죠. 벼루에 있는 물이 얼어서 딱딱해졌는데 셔주부커 취신 손가락이 굳어서 손가락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즈다이라고 했는데 부는 뿌하고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했다, 해태하지 않았다, 이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즈라고 하는 것은 이 따이의 이제 비너인데 여기서 즈가 가리키는 것은 필록하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이 필록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비라고 해서 이 루가 이제 끝나고 나면 송즈라고 해서 저우는 달릴 주 옛날에는 이제 달려가서 송즈 이제 주었고 부간 샤위위에라고 해서 이제 약속 기한을 감히 어기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약속 기한을 어기면 다른 책을 또 빌리기가 그 이후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약속은 꼭 지켰다라는 거죠. 이시ren多이수자위라고 해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책을 나에게 빌려주었다. 이때 위도 이제 송념 자기 자신이죠. 나는 인더 변관 빈수 그리하여서 어때요? 여러 책들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남지이자 관이라고 했는데 이때 관이라고 하는 건 모자라는 뜻이죠. 모자를 더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짜러 관이라고 하는 거는 떠러 정리엔이라는 뜻이고요. 옛날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관례, 성인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성현의 도를 흠모하게 되었다. 중간 생략이 되었고요.
그다음 땅 위즈 정시예라고 해서 내가 종사했을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스승을 섬겨 스승에게 배웠을 때라고 해서 이 종시가 이제 스승한테 배우다 후천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위련의 의미 통하는 게 종시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생략된 앞부분에 보면은 그냥 집안이 어려워서 책을 빌려다가 보고 필사해서 기한 내에 돌려줬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내가 스승을 쫓아 배우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이거는 후치예시라고 해서 이 치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책가방 같은 거예요. 책가방을 이고 예라고 하는 건 질질 끄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신발을 끌고 신산 쥐구중이라고 해서 갔대요. 깊은 산 계곡, 아주 큰 계곡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닌 거죠. 정동리에펑 똥뻥인 거 보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 바람 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종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굉장히 추운 엄동설안에 바람이 아주 세찬 바람이 부는데 다시에 눈이 펑펑 내리고 실수치 아주 눈이 많이 쌓였을 때도 그렇게 되면 두 다리 피부가 후 쥔리알부즈라고 했는데 이때 쥔이라고 하는 거 왼쪽에 군대 할 때 그 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군대 가면 옛날에 겨울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건조하고 춥고 이래서 피부가 다 쩍쩍 갈라지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쩍쩍 갈라져도 모를 정도로 공부하는 즐거움이 그렇게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학생에게 송념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학구열에 불탔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주제를 쓰라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요. 다만 비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 문맥으로 물론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딱 보면 관례, 성인식, 성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왕한석의 상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받는 거, 천부적인 재능,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후천적인 교육, 그러면 사람을 조차 배우는 정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021년 B8번 문제입니다. 이중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마천의 백이열전과 한유의 백이송, 이렇게 백이라고 하는 두 사람 공통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쓴 글입니다. 유사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 지문으로 제시가 되었겠죠. 일단 A 글에서 소문자 A가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 이걸 찾아봐라 라는 것과 그 다음 B, 백이숙제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 A 글에서 사음절로 된 말을 찾아봐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C, 이 네 글자를 백화 해석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한유가 백이에 대한 칭송을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사음절 말로 한번 써봐라 라는 이런 소문제, 네 문제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먼저 사마천의 백이열전을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백이의 뜻을 슬퍼한다. 누라고 하는 건 목도하다 할 때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죠. 이 시 남겨진 시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다. 전에 이르길 백이 숙제는 고주꾼의 두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고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백이숙제가 서백창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찌 거기에 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허라고 하는 것은 문헌부사로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어로 쓰이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이와 숙제, 동생 숙제가 이르렀는데 서백을 따라 갔는데 서백이 죽은 거예요. 무왕이 짤무주, 목주를 싣고 허웨이원왕이라고 했는데 호를 문왕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호를 문왕이라고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백이라는 사람이 죽자 아들 무왕이 자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호를 문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호를 죽은 사람의 호를 이제 만들다 이렇게도 쓰는데 주문왕과 주무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주를 정벌하러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역사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좀 헷갈리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보시면 주, 문왕, 무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갔을 때 주왕을 정벌하러 갔다고 했는데 우리 중국의 그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거든요. 주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정벌을 하러 간 거죠. 백이숙제는 당시의 왕은 주왕이었기 때문에 코마 알티엔위엔이라고 했어요. 말을 두드리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칠타자 있는 부수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주 끌면서 간언하여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한 행동 동작인 거죠. 말을 끌면서 간언하여 말을 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채 치르기도 전에 위엔지 깡끄라고 했는데 위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여서 뭐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깐 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깐 거는 둘 다 저기예요. 저기 무기의 종류입니다. 깐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 방어용 그 방패인 거고요. 끄라고 하는 건 창이에요. 그래서 깐끄라고 하면은 인신이 돼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전쟁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일으키시다니요. 이것을 가히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된 자로서 군을 시해한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시라고 하는 건 시해하다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들이 아버지를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을 시라는 동작을 씁니다. 그러면 신하된 자로서 군을 시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군은 왕을 뜻하는 거겠죠. 자네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기서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 군을 나타내는 이 왕이 뭐냐?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서백인지 무왕인지 무당인지 준지 뭐 정말 하다못해 백이숙제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러 간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무왕이라고 했는데 후에 주나라를 세워서 무왕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나라 왕이 주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이제 친다, 시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군이 가리키는 것은 이 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좌우가 위빙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왕의 좌우에 있던 군사들이 백이와 숙제를 삥하려고 했다. 이때 삥이라고 하는 거는 병사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무기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유의 백이송을 볼 텐데요. 시즈 특리도싱이라고 했는데 선비는 특립독행한다라고 해서 이 네 글자가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특리도싱이라고 하는 말은요. 독특한 견해, 그러니까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거든요. 한유의 백이송을 이제 강독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백이의 절개를 뜻하는 네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은 굳이 해석을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도 특립독행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是于义而已라고 해서 의에 적합하면 그뿐이다. 不顾人之是非 다른 사람이 시비 옳다 그르다라는 걸 돌보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가 호걸의 인사들이다. 호걸의 선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이 됐고요. 땅 인즈왕이라고 했는데 은나라가 망하다 해서 은이라고 하는 건 상나라를 말하는 거죠.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가 흥하자 미자가 시엔이라고 했는데 이때 미자 잘 보세요. 이 웨이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밑에 보니까 웨이 알즈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이 웨이가 뭐뭐가 드물다, 뭐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문장에서 똑같은 글자가 나왔는데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이고 어떤 거는 그냥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석을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데 제기를 들고 떠났다. 어디를 은나라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제기를 들고 떠났다라는 건 최소한 제례,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조상을 모시겠다라는 거죠.
무왕 주공은 성스럽고 정thiên下之 贤士与 天下之 诸侯而 왕공之라고 했어요. 천하의 현명한 선비들이 천하의 제후들과 더불어 가서 공격을 하는데 웨이창원여 페이지지예라고 했어요. 웨이창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뭐뭐한 적이 없다.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즉 페이, 그것을 페이한 자가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페이라고 하는 거는 비난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하도 그 상나라 말기에 정치가 포악해지자 주의 무왕, 주공 이런 사람들이 상나라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극상이니 내지는 잘못된 일이니 내지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백이숙제라고 하는 자는 나의 누이 외부그 오로지 자기들만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이숙제가 한 행동이 뭐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잡아 끌면서 간언하다라고 해서 커마 알젠 요거 네 글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건 상나라를 말하는 거죠. 상나라가 멸망하자, 이윽고 멸망하자 천하가 주나라를 쫑했다. 이때 쫑이라는 건 종주국으로 삼다, 따르다 이런 거죠. 비알즈 저 두 사람은 이내 오로지 유독 지수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백이숙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라고 해서 이 네 글자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부끄럽다라고 해서 이 치를 그냥 형용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동용법으로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선 그 나라의 곡식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곡식을 여기서도 먹이다가 아니라 먹는 것을 뭐예요? 부끄럽게 여기다라고 해서 认为吃周的粮食是羞耻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이숙제가 굶어 죽어도 알붙고 신경 쓰지 않았다. 중간에 생략이 되었고요. 나는 그리하여 말한다. 그럼 나는 누군가 한유를 말하는 거죠. 若博이者라고 해서 마치 백이 같은 사람은 특리 도싱 한 번 더 나왔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립 독행한 사람인데 정티엔띠 이때 종이라는 거 끝까지 가는 거죠. 천지를 다하여서 그 다음에 끈万事 而不顾者也라고 했어요. 이거는 만세를 다하여도 그러니까 천지 공간과 시간을 다하여도 돌보지 않는 자이다. 그러하기는 하더라도 웨이얼즈 이때 웨이얼즈라는 건 웨이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라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없다면 이 두 사람은 누군가 백이숙제를 가리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없다면 乱臣贼子皆祭于后世矣라고 해서요. 난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못된 신한 거죠. 못된 신하와 제이즈라고 하는 건 나쁜 놈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후세에 계속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뭔가 이제 나라가 포악해서 정치가 포악해서 신하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숙제 행동을 또 폄하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후세에도 아무나 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수도 있으니까 백이숙제와 같은 어떤 특립독행한 이런 행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다 풀어본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쪼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B, 백이숙제가 한 행동은 왕의 말을 끌면서 간언한 거, 그래서 코마 RGN 써주시면 되고 C를 해석할 때 C를 형용사가 아니라 의동용법 동사로 뭐뭐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유가 백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음절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 특립 독행을 찾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